네,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을 보시게 되면 총 33개가 있어요. 자, 이 원칙은 밑에 나와 있지만 성조는 모두 다 일성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음은 모두 다 일성이에요. 일성은 폴링톤이었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한번 내보면 아 이렇게 되죠. 아, 이, 그 다음에 오, 뭐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왼쪽에 보시면 뭐 까열, 싸열, 따열, 따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뒀는데 이것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임의적으로 처음에 시작되는 소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써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특징이 얘는 무기음이고요. 무기음, 그러니까 소리가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유기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음과 유기음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독립 발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까열 같은 경우는 까로 시작하겠죠. 까와 그 다음에 HK 카 그 다음에 얘의 무기음인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개와 관련 소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5개 각 열마다 5개의 문자가 있는데 마지막 5번째에 있는 문자는 처음에 대표 문자 소리값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죠. 자, 이 문자들은 뭐냐면 미얀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얀마는 다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뒤에 배경화면에서도 섀도우 파고다가 있듯이 불교가 아주 융성한 그런 국가이죠.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동남아로 전래가 미얀마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로 막 전래가 되겠죠. 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불교를 기록한 문헌이 빨리어 산스크리트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지금 현재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거의 뭐 쓰지 않는 인도에서 쓰지 않는 그런 언어가 되었고요. 이 빨리어라는 것은 그 특징이 소리는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문자는 있고 소리는 없잖아요. 그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리어 경전을 동남아 사람들이 받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이 되는데 현지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자기네들 문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문자로 빨리어를 쓰고 태국에서는 태국 문자로 빨리어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문자는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발음은 거의 비슷하게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하라는 용어를 쓰죠. 뭐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할 때 마하가 들어갑니다. 이 마하는 빨리어라는 뜻이고 크다, 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마하라고 쓰는 미얀마와 태국에서는 똑같이 마하라고 쓰지만 표기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한 빨리어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들이 그러니까 쓴 문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문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면 얘는 아마 빨리어 문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알아두시고 그러한 백인지식을 알아두시고 먼저 자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까, 두 번째는 카, 세 번째는 가, 네 번째는 가, 다섯 번째는 응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같은 무기음이지만 까카, 싸싸에서 그 다음에 S, HS 이런 형태의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대립을 이루고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5개 쭉 다 보게 되면 여기까지예요. 보시게 되면 소리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다르고 소리는 모두 다 같다라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가, 네 번째도 가, 다섯 번째는 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쓰는 것은 제가 따로 쓰지 않고요. 그 책 앞에 보시게 되면 미얀마어 자음 쓰기 편이 있어요. 순서대로 쭉 되어 있으니까 그것대로 다 따라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면 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썼다가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은 싸열인데 첫 번째 문자는 싸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사, 세 번째는 표기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발음은 z입니다. z. 그래서 자, 네 번째도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싸, 사, 자,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냐 이렇게 되는데 이 냐 발음은 혀와 입 천장이 붙어서 나오게 되는 소리예요. 냐 이렇게 됩니다. 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얘의 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쪽짜리. 내 뒤가 좀 나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음일 때는 얘가 자음일 때는 소리는 똑같이 냐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모음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모음으로 바뀌게 되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얘와 얘의 소리가 달라져요. 자음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고 위에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발음이 응한데 이렇게 씁니다. C자라고 보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쓰셔야 됩니다. 발음은 나가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저도 마찬가지였고 외국인들이 처음에 미얀마어를 배울 때 잘 안 되는 발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일과 두 번째 일 다시 한번 반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까, 카, 가, 나, 싸, 사, 자, 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보시면 문자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소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문자만 다르고 소리만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것은 전체 다가 다 빨리어 전형 문자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빨리어 전형 문자로 첫 번째는 쓰는 것도 상당히 애매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해서 이 미얀마 초등학교에서는 처음에 들어가면 문자를 가르쳐 주겠죠. 미얀마 문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재에 넣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전공법으로 미얀마를 공부하니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 이렇게 했습니다. 따 얘는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는 경우가 오른쪽 편 문자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따가 되고 두 번째는 타가 되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처럼 표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쓰기도 하고요. 뒤에 거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음일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발음이 타가 돼요. 타가 되지만 마찬가지로 D가 모음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모음이 될 경우에는 두 개의 소리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가 되는데 다는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다는 이렇게 쓰시는데 위에 있는 가 있죠. 가의 절반 값입니다. 뒷부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다섯 번째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쓰지만 그 인쇄물, 그러니까 프린트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찍어서 나오는 거랑 실제로 쓰는 거랑 가장 많이 다른 문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꼭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죠. 얘를 좀 작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를 좀 이렇게 D를 많이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자 까 있죠. 첫 번째 문자 까가 있는데 얘는 지금 까 해서 1성조잖아요. 근데 2성조로 할 때는 2성조로 쓸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면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는 차원에서 가운데를 좁게 써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 발음이 나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따, 타, 다, 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소리는 똑같습니다. 소리는 똑같고 표기만 살짝 다르죠. 첫 번째 문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따가 되고 두 번째는 밑이 붙습니다. 앞에 따는 밑이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붙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동그라미 두 개를 붙여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표현이고 이렇게 쓰셔야지 됩니다. 정확하게 타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석삼자인데 삼자가 되는데 위가 좀 작고 아래가 좀 넓게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타이핑을 하다 보면 위아래가 똑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래가 조금 더
뚱뚱하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가 됩니다. 다는 이렇게 한 바퀴를 써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 획에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영어의 X자를 썼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타, 다, 나. 자, 그 다음 빠열로 가겠습니다. 자, 빠는 자 위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동그라미에서 그렇죠? 동그라미에서 위가 이렇게 탁 뚫려져 있습니다. 쓰는 용법은 이렇게 한 번에 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한 반을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획으로 쓰셔야 돼요. 이러한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가 되고요. 두 번째는 파는 똑같습니다. 쓰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파가 되는 겁니다. 파. 그 다음에 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를 기본으로 쓰시고 아래쪽을 이렇게 채워서 올려오게 됩니다. 바가 되는 겁니다. 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얘랑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까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까는 아래쪽이 이렇게 두 개 다 뚫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옆에 왼쪽이 첫 번째 왼쪽 편이 뚫려 있다라는 점 잘 보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마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와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 같은 경우는 위가 이렇게 뚫려져 있지만 다는 전체가 다 막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쓰다 보면 저 또한도 그랬었고 처음에 이 자음 외우는 게 상당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뭐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문자가 달라지니까 처음에 쓰실 때 정자로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빠, 파, 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총 5열이 있었죠. 5열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문자가 이어지는데 여기 8개의 문자는 완전 불규칙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외우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볼 수가 첫 번째는 야입니다. 야. 자, 야 같은 경우에는 이 얘를 까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보이기도 하죠. 뒤집어 놓은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약간의 약간 커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형태를 쓰고 제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러한 형태로 바로 쓰게 되는 겁니다. 앞이 달라요. 두 개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얘와 얘 구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야 발음은 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야가 되는데 얘는 표기 쓰는 것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앞에 부분을 꼭 이렇게 꼽을 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를 구부리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쓰게 되면 숫자 7입니다. 숫자 7. 숫자 7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는 차원에서 앞에 분명히 이렇게 구부려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야가 되는 겁니다. 앞에 거와 발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간혹 라로 발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교로 쓰게 되면 R이 되겠죠. 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된 표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리아 같은 경우에 K-O-R-E-A죠. REA에 해당되는 R입니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걸로 표현하지 않고 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외래어 전용 문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얀마를 쓸 때는 야가 나오면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외래어 영어나 아니면 빨리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야 이것도 똑같고요. 야야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이 라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을 나눠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1, 2 이런 형태가 됩니다. 라 얘는 그냥 라 이런 형태가 됩니다. 라 얘는 R이에요. R 앞에 거 야는 R 발음이 나고 얘는 뒤에는 라 그러니까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형태 얘는 혀가 중간에 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와 미얀마의 가장 기본적인 문자 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는 따가 되죠. TH 발음이고 이 발음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음 따 혀를 이 사이에 끼웁니다. 따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있는 문자도 얘랑 마찬가지로 자음일 때는 소리가 똑같이 따가 되지만 모음으로 얘가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모음으로 변화하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따 똑같이 따는 발음은 똑같이 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를 보시게 되면 얘는 하가 돼요. 하는 이 야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왼쪽은 똑같은데 오른쪽이 위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구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따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거고 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따가 아래쪽이 조금 더 긴 형태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얘도 라가 되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라가 위에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죠. 야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습니다. 소리가 똑같은 게 엄청 많죠. 그렇죠? 마지막 문자는 아가 됩니다. 아는 이런 형태로 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삐치지 않고 이렇게도 쓰기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 이 예문자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합쳐놓은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얘와 다가 어디 갔죠? 얘와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얘를 합쳐놓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하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자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꾸준히 쓰시고 소리 내면서 써보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만이 유일하게 미얀마 자음을 일찍 깨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왼쪽에 쭉 보시면 다시 제가 써놨어요.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얘의 명칭이에요. 얘의 명칭.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고 얘의 명칭이 기역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니음인 거죠. 그러니까 기역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음절값이 기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고 소리값은 까 발음이 되지만 그 다음 쌍기역되고 까 이런 발음이 되지만 얘의 명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르니까 읽을 줄을 모르니까요.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만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음 모음이 다 결합하는 방식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원래 썼던 철자와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미얀마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책에서 왜 이렇게 쓰는 것과 발음이 달라지는 것, 왜 발음이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쓰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왜 발음이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쓴 대로 발음을 하게 되면 찌가 돼요. 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미얀마 사람들 발음은 찌가 아니고 까지 이렇게 발음합니다. 까지. 두 번째도 쓴 대로 읽으면 카괴 이 발음이 되어야지만 카괴 이런 형태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찌가 아니고 가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명칭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습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음 명칭들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써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차원에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겁니다. 책에도 언어평등 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자음 가운데에서 매개자음 또는 이중자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매개자음은 자음과 자음이 연속으로 나왔을 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위 이런 발음 있죠? 그 다음에 와 이런 발음들. 그러한 발음들이 대부분 다 매개자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음 모음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음과 자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들어오는 모음을 매개자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얀마는 총 4개의 매개자음이 이중자음 또는 매개자음이라고 4개의 매개자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매개자음이 포함된 이성저 이상의 문자에서 매개자음은
초성 자음 근처에 위치한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따가 표기법에 따라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네 개의 그 매개자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얀마는 기본적으로 매개자음 Y가 하나 있고요. 이 Y 발음은 이 발음이 나는 거죠. 위 발음 나는 겁니다. 위 발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얘는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미얀마는 두 개가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미얀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같은 소리가 나는데 철자가 다른 게 엄청 많습니다. 저 또한도 지금도 많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딕테이션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단어인지 막 헷갈릴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네모 표시는 자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음 표시에 얘가 들어갔을 경우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쟤는 문자로 예를 들어서 얘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 앞에 보시면 마예요. 마. 자음 명칭을 보시면 마예요. 마에다가 얘가 결합했을 경우에 마에다가 얘가 결합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발음이 자음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끝나는 게 지금 그 모음 자체가 없잖아요. 모음이 그냥 아로 끝나잖아요. 아니까 아가 되고 일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음, 그러니까 매개자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얘의 명칭은 얘의 명칭은 야빙이라고 부릅니다. 야빙. 이것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써놓은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얀마어를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한글로 야빙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야빙. 그리고 야빙과 결합하는 자음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3개를 배웠는데 33개의 자음이 모두 다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얘들만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를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현재는 자연스럽게 쓰다 보면 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 쓰는 표기법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자음을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쓰는 방식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얀마는 기본적으로 동글동글해야지 되는 겁니다.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러한 형태로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거의 원자,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반 동그라미 정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발음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아가 되는 겁니다. 미아. 위와 아래 소리는 다 똑같지만 명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같은 경우, 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보석 가운데 에메랄드라는 뜻이 있어요. 에메랄드. 위에는 뭐 특별하게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빙과 야잇에 따라서 결합하는 문자도 위와 아래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들 같은 경우는 위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개자음으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매개자음 같은 경우에는 얘는 W음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W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와 또는 뭐 우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소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음이 뭐 마찬가지로 아니면 까로 해볼까요? 까로 이렇게 하시면 자음이 끝나는 부분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아래 부분에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것은 동그라미 와 표현을 아래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얘는 문자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가로가 딱 한 칸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문자겠죠. 그러니까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문자 같은 경우는 아래에다가 바로 붙이면 되고 두 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끝나는 지점의 아랫부분에다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마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에다가 거기에다가 얘가 붙게 되는 거죠. W음가가 붙게 되니까 무아가 되는 겁니다. 발음이 무아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매개자음입니다. W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W 소리. 그리고 얘의 명칭은 와쇠라고 합니다. 와쇠. 와쇠. 쇠는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걸다. 어떤 것을 뭐 그림을 걸다 이렇게 하듯 걸다라는 뜻도 있고 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걸다, 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는 그러니까 Y와 W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매개자음인데 이 네 번째 매개자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그러니까 미얀마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쓰시면 문자를 쓰고 난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앞으로 약간 각도를 기울여서 20도에서 30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써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건 뒤에 표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얘는 빼더라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에다가 자음이 있으면 자음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찔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명칭은 하토라고 합니다. 하토. 하토는 기본적으로 H음가를 가지고 있죠. 하니까 H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H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H음가는 여러분들 H 소리를 내고 자음 소리를 내보세요. 뭐 H 그 다음에 이런 소리 같은 경우에 소리를 못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어는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H 소리 같은 경우는 콧소리가 먼저 나요. 코에다 손을 얹고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바람이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자음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썼던 게 이겁니다. 얘는 그냥 마가 되죠. 마가 되지만 앞에 이 하토가 붙게 되면 소리가 마 이렇게 됩니다. 마가 아니고 마. 실제로 미얀마에서 들어보면 이 거의 H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가깝게 이 사람 미얀마 사람이 얘기할 때 손을 코에다가 딱 그러니까 콧구멍 아래에다 딱 대고 있으면 소리가 당연히 나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듣고 있으면 이 H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H 소리, 첫 번째가 Y 소리 2개가 있죠. 야빙과 야익. 야빙, 야익 두 가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와쇠가 있죠. 와 발음 나는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 자음 앞에 H음가가 들어가는 4개의 매개자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4개의 매개자음을 배웠었잖아요. 4개의 매개자음이 자음과 결합할 때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만 뭐 Y, W, 하 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만 그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힘든 것이겠죠. 항상 뭐 예외 없는 규칙은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음에다가 야빙이 붙었을 때 자음에다가 얘는 야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음에다가 야빙이 붙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미야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붙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자는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문자들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문자들이 있죠. 여기에 적어놓은 문자들은 이런 YA 기본적으로 모음가 원래 있는 모음값과 그 다음에 Y 음가가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충돌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의 자음값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매개 자음값이 두 개가 충돌을 해서 또는 합쳐져서 새로운 발음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얘는 앞에는 까예요. 까.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뒤에가 야빙이니까 YA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원래 모음값이 아니니까 얘만 살아남겠죠. 자음. 그래서 까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뒤에 얘가 두 개가 합쳐질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까, Y니까 쌍기역에 그 다음에 와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발음이 꽈가 되냐? 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꽈가 되겠죠. 꽈가 아니고 이 KY, 그러니까 까와 그 다음에 야빙이 합쳐지게 되면 발음은 쌍기역 Y로 변하니까 쌍기역에 와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쌍지읒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짜가 되는 거예요. 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 발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얀마어를 배울 때는 이 KY 발음은 무조건 쌍지읒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KY가 들어갔다. 그러면 쌍지읒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 그 강의 시작할 때 미얀마어 표기에 영어 표현, 그러니까 영어 표기, 그러니까 미얀마어의 영어 표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나왔을 경우는 다시 말해서 까에다가 자음 까에다가 야빙이 붙었을 경우는 발음이 꽈가 아니고 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의 자음 명칭이 뭐였습니까? 카죠. 카 이렇게 씁니다. 카에 역시 마찬가지로 야빙이 합쳐지니까 YA. 그래서 촤가 되느냐? 촤가 아니에요. 촤가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차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 차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예요. 가가 되죠. 가. 세 번째 문자입니다. 가에 역시 마찬가지로 야빙이 결합하게 되면 이게 GYA라고 해서 자가 됩니다. 자. 옛날에는 뭐 JA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Y로 저는 얘도 Y가 있죠. 매개다음이 포함됐다라는 의미에서 Y 소리를 발음교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텔레비전에 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TV에서 로힝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힝야가 아니고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로힝자라는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세 개는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미얀마어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거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네 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첫 번째 얘는 다예요. 다 발음이 다에 역시 마찬가지로 약빙이 붙었을 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발음이 바뀝니다. 더양 완전히 쓰는 것과 발음이 달라집니다. 더양에서 딱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이 원래는 따죠. 따 플러스 YA 해서 띠아가 돼야 되지만 실제 발음은 떠야가 됩니다. 떠야 발음 되고요. 떠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YA 그 다음에 또 YA가 되죠. 두 개가 반복돼요. YA, YA.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발음이 그냥 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야. 얘랑 똑같은 소리 값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도 얘도 원래 소리는 뭡니까? 얘가 라예요. 라에다가 이렇게 야빙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랴 또는 야. 이 두 가지 소리 중에 하나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총 7개가 있는데 7개 가운데서 위에 있는 3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당장 쓰이는 그런 문자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야익으로 한번 볼까요? 야익은 소리가 똑같이 Y 소리가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까에다가 야익 붙으니까 앞에 있는 얘랑 같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리는 같습니다. 뜻은 달라지겠죠. 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차가 되겠죠. 차. 얘도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개는 앞에 나온 내용들이고, 얘는 이 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얘만 존재해요. 얘 같은 경우는 발음이 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응아는 그러니까 발음교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응아 플러스 YA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발음이 응야 이렇게 되겠죠. 응야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해서 NY 냐 이 소리 있죠. 이 문자와 같은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냐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4번째까지가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잘 쓰질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앞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얘는 그러니까 이 앞빙이랑 결합했을 때는 얘 발음이 떠야 했죠. 떠야. 근데 야이랑 이렇게 결합하게 되니까 떠라가 됩니다. 떠라. 뒤에 Y가 R로 바뀌게 됩니다. 떠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여기 보시면 이 다에다가
이렇게 된 거는 앞에 문자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더양이 되는데 얘는 더야가 됩니다. 더야가 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얘는 완전 특수한 발음인데 따에다가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따에다가 th겠죠. t 이쪽으로 빼서 쓸게요. 따에다가 그 다음에 y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띠아가 돼야 되는데 띠아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발음. 얘는 발음이 오 발음이 납니다. 오 또는 그러니까 오와 중간 발음 있죠. 삼성 발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자랑 쓰는 거랑 완전히 달라져요. 간혹 가다가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4개는 무조건 지금 현재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나머지 2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없어요. 특별히 나오는 사례는 없고 마지막도 왕왕 나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하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나죠. 앞에 발음이 납니다. 근데 발음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발음이 나지만 거기에서 이 들어가지 않고 얘가 어떤 특정한 문자와 합쳤을 때 sh 발음으로 합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얘는 명칭이 뭐였죠? 야였죠. 야 소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야였죠. 야 또는 외래어 표기할 때 라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랬죠. 라. 그래서 y 음절 값이 들어가는 것과 h가 합쳐지게 되면 hy 이렇게 되는 거죠. hy 형태가 되지만 얘가 hy가 sh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이 hy a 이게 아니고 히아가 아니고 샤가 되는 겁니다. 샤. 완전히 달라지죠. 발음이. 밑에 것도 똑같이 발음은 샤. 그러니까 표기는 다르고 발음은 똑같이 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당겨서 보시게 되면 어떤 문자에다가 특별한 문자에다가 얘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음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야빙이죠. 야빙 하토 두 개의 매개자음이 동시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얀마어는 매개자음을 한 문자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한 문자에 2개 이상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얘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음이 들어가겠죠. 자음의 소리 더하기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Y 소리가 되겠죠. Y 소리값 이런 형태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H 소리가 먼저 나고 소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자음의 소리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매개 자음의 소리 Y 값이 포함될 겁니다. 그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에와 마찬가지로 하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그리고 얘가 Y 소리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마찬가지로 자음으로서 Y 소리값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는 또 모음으로 Y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랑 결합하니까 소리가 SH 이 발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문자는 딱 2개입니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습니다.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샤 발음입니다. 둘 다 샤. 네, 일부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흘랴라고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흘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 단어에서만 나고 대부분은 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4개의 철자법. 그러니까 하토가 들어갔을 때 하토가 들어갔다. H 발음과 다시 말해서 H 발음과 Y 소리값이 합쳐졌을 때 이것은 Y 소리값은 매개 자음일 때도 있고 아니면 자음 자체에 Y 소리값이 있을 때도 있고 이 2개가 합쳐지게 되면 HY가 합쳐지면 이게 SH 발음으로 바뀐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적인 자음과 그 다음에 이 매개 자음이 결합했을 때의 발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매개 자음은 총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고 소리값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나와 있던 앞 슬라이드와 지금 슬라이드의 내용들 그러니까 특정한 문자와 결합하게 되면 특정한 자음과 결합하게 되면 원래의 소리값을 잃고 다른 소리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개자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겠지만 처음에 원래 생소한 언어를 시작한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꾹 참고 해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